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숨 쉬는 부분,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다림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중에서도 보조적인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콧볼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콧볼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객관화된, 수치화된 지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나 비율 등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비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입을 시켜서 이 정도니까 콧볼 축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콧볼이 퍼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나 참고할 만한 비율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비율인데요, 이 눈 사이의 거리와 콧볼 사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사이에서 내린 이 수직선상보다 콧볼이 더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콧볼이 커 보이기 때문에 콧볼 축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율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콧볼을 축소하기 때문에 콧볼이 너무 작은 경우, 특히 이제 콧구멍이 너무 작은 경우라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숨 쉬는 부분,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은 콧볼 축소를 했을 때 오히려 콧볼의 비대칭이 더 도드라지거나 너무 흉터가 심하게 남을 것 같은 분들에게는 콧볼 축소를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콧볼의 모양이나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콧볼을 잘라내거나 실로 묶는 직접적인 방법과 코끝의 높이라든지 위치를 바꿈으로써 콧볼의 모양이 2차적으로 바뀌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끝 수술을 하면 콧볼의 모양이 바뀝니다. 특히 코끝의 높이를 올리게 되면 이 타원형의 콧구멍의 장축이, 누워있던 장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콧구멍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축이 누워있는 경우에 콧볼 축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서 있는 경우에 콧볼 축소를 해야 콧구멍의 모양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콧볼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에도 코끝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은 퍼져 있던 콧볼이 이렇게 서게 되면서 퍼져 있음이 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콧볼의 퍼짐이나 콧구멍의 모양 같은 것을 최대한 개선시켜 놓고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콧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끝 성형을 원치 않으시고 콧볼의 모양이나 콧구멍의 크기 등이 적절하면서 너무 크지 않은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코끝의 변화 없이 콧볼 축소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까지는 콧볼 축소한 부분에 흉이 좀 빨갛게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지나가면서 많이들 호전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콧볼 축소 하시려는 분들이 보면은 콧볼의 피부가 상대적으로 두껍고 이 피지선도 많이 발달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흉터가 많이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흉터가 좀 호전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콧볼 축소 흉터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다가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양의 그 광고라든지 그 치료나 개선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방법들도 많고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흉터가 발생한 시기와 그 정도에 따라서 흉터 연고라든지 주사 또는 레이저 같은 것을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 흉터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서는 조금 효과를 보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술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고요.